아침 겸 점심 중국집. 탕수육, 군만두, 짜장면. 월요일 돼지국밥 먹습니다. 이거 먹습니다. 파스테르, 우유 소프트콘. 지금 씻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뜯으면은 이렇게 짠. 여러분들도 한 입 드시고 저도 먹을게요. 사촌언니가 세븐일레븐에 새로 나왔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우유 맛이 진하다고. 저도 먹어보니까 진짜로 우유 맛이 진하네요.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고 우유 맛이 진합니다. 밖에 눈 쌓인 게 많이 녹아서 다행입니다. 빙판길 낙상 조심해야 돼서. 씻고 나서 시원한 거 마시거나 아이스크림 먹는 이 순간이 행복하죠. 달달한 거 먹는 게. 일본에서는 씻고 나면 온천 갔다 오고 나면 주로 커피 우유 마신다면서요. 맞나? 그럼 천천히 먹겠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라볶이입니다. 화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이렇게 라볶이 덜어서 먹습니다. 당면 사리도 넣었어요. 환타 제로. 환타를 따볼게요. 제로.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환타 제로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라볶이 먹겠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라볶이가 많이 연하게 되셨다고. 맛있습니다. 떡이 길다랗죠. 누들 떡입니다.
빨대를 꽂았는데 너무 기네요. 종이 빨대인데 빨대가 생각보다 길어서 당황스럽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맛있게 잘해주셔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페리카나 사리곰탕 먹습니다.
사리곰탕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사리곰탕 먹습니다. 사리곰탕이 최라면입니다. 이거 썸네일을 해야 되는데 씻고 나왔습니다. 항상 먹방할 때 씻고 먹는 것 같아요. 저녁 촬영 때는 뜨거워서 받쳐서 먹겠습니다. 뜨거운 걸 먹다 보니까 덥네요. 집은 보일러 틀어놔서 덥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저희 집은 크리넥스 써요. 세제도 쿠팡에서 주문한 거 왔습니다. 떡볶이 해 먹으려고 합니다. 엄마랑. 이거 콜라 사려고요.
근데 탄산 음료도 잘 사야 되겠어요. 저번에 다른 마트 갔을 때 탄산이 다 빠져 있어서 이렇게 샀습니다. 바닥 청소했습니다. 눈이 많이 녹았네요. 눈사람은 덩그러니 저번에 봤던 만들다만 눈사람, 어떤 천사가 두고 갔을까요? 우산. 어린애들이 참 귀엽더라고요. 아침에 편의점 왔더니 종류가 많네요. 이거 시리즈 대체적으로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우유는 먹고 나서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삽니다. 맛있어서 재구매합니다. 이렇게 사려고요. 영수증. 아이스크림은 깜빡하고 안 찍으셔서 추가로 계산했어요. 수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스팸 3조각이랑 돼지고기 김치찌개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밥 먹습니다. 김치찌개가 맛이 시원하네요. 저희 집은 음식들이 대체적으로 맛이 순한 편이에요. 간이. 가족들이 매운 걸 못 먹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희 집 왔었을 때 밥을 먹었는데 병원 밥이냐고 할 정도로 간이 순합니다. 스팸 여러분들도 한 입 드시고 밥을 너무 많이 가져왔나? 제가 요새 먹는 양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먹는데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치킨 종류 있잖아요. 치킨이 기름이 많잖아요. 제가 기름이 많은 거는 속이 좀 미식거린다고 해야 되나?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리곰탕 컵라면 먹었는데 치킨 조금 먹고, 근데 동생이 치킨을 좋아하다 보니까 동생은 치킨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은 다 같이 사는 것도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다 같이 먹을 때 먹는 걸 좋아하시지 따로따로 먹으면은 아무래도 번거롭잖아요. 설거지도 그렇고 설거지는 제가 많이 하긴 하는데 매일 설거지해서 맛있게 요리해주신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죠. 불 앞에서 요리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불 앞에서 요리한다는 게 덥기도 하고 날은 춥지만 그래도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데 찌개에다가 밥을 말아 먹을게요. 원래는 안 말아 먹고 그냥 먹는데 맛있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스팸은 2조각 남았습니다. 1조각 반인가? 제가 자다 일어나서
그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방용 핸드워시 다 써서 바꿉니다. 리치 향으로. 오늘 저녁입니다. 돼지국밥. 목요일 아침 겸 점심은 동생이 주문해준 프랭크 버거입니다. 동생이 오징어링 하나도 줬어요. 저는 프랭크 버거 기본 버거인데 동생이 라지 사이즈로 주문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햄버거가 큽니다. 여러분도 한입 하시고 저는 썸네일 찍을게요. 라지 사이즈라 그런지 크기가 큽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야채도 많아서 맛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햄버거 안에 무슨 노란색 소스가 들어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햄버거 맛있습니다. 노란색 소스 보이시죠? 토마토가 들어있네요.
햄버거가 많이 커서 라지 사이즈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자튀김도 양이 많고 그러니까 감자튀김 하나 시켰는데 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썰트는 가끔 하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하면 힘들어서 그림 그리는 게. 햄버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과식했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육점에 왔습니다. 찌개용 돼지고기 사야 돼서 찌개용 고기 샀습니다. 돼지고기. 푸하하 크림빵 들어왔네요. 옛날에 홍대에서 사 먹었었는데 가게 가서 투게더도 하나 사려고요. 이거 미니어처 투게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펩시콜라 1+1이랑 저녁 돼지고기 김치찌개 새로 한 겁니다. 투게더 미니어처 먹습니다. 동생이 배달 시켜주는 중입니다. 이삭 먹고 싶다고 이삭 토스트 배달 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이삭 토스트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햄 스페셜이랑 햄치즈 주문했어요. 나눠서 먹어서 지금은 햄 스페셜 하나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봅니다.
보이시죠? 제가 요청사항에 소스 좀 더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많이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피클은 뺐어요. 피클은 별로 안 좋아해서 피자 먹을 때는 먹는데 토스트 먹을 때는 피클 없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입 드시고. 안에 보면 옥수수 콘이랑 햄이랑 양상추가 들어있습니다. 치즈랑 안에. 푸짐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먹는 밀키스. 예전에 자주 먹었었는데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미용실 가서. 그래도 토스트나 햄버거 먹으니까 야채를 먹게 되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저녁은 오늘도 김치찌개 먹습니다. 스팸은 어제 남은 거. 밥이 없어서 햇반 돌려 먹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치 부침개. 편의점에 왔습니다. 이거 순살 떡국떡이랑 오뎅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토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대전에 와 있습니다. 왜 왔냐면 우리 LG 어제랑 똑같이 이삭 토스트 2개랑 밀키스 마십니다. 이제 지방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외까지 이렇게 다 백현 영상 보고 있습니다. 추천해주는 맛집을 또 들릴 거예요. 오늘은 떡국떡을 넣고 했습니다. 토스트는 하나 먹었습니다. 떡볶이 먹어야 돼서 당면살이랑 떡국떡이 들어가 있어요. 떡국떡으로 한 떡볶이도 맛있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해주셔서 맛있게. 소금 우유 크림빵 먹으려고 합니다. 뜯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입 먹어봤더니 겉면에는 소금 맛이 느껴지고 생크림이 많이 들어있네요. 맛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오늘 저녁 돼지국밥 왔습니다. 빵빠레 먹습니다. 초코맛. 내가 만일 어린애였더라면 가슴이 아파서 운다고 어머니가 의사를 부를 테지만 내가 만일 어린애였더라면 속 탄다고 어머니가 냉수라도 갖다 줄 테지만 만일 내가 어린애였더라면 병들었다고 하룻밤만 편히 자고 나면 그만이겠지만 오늘 순두부 하이웨이 마트 왔습니다. 타로 밀크티 하나 사려고 합니다. 나도 고르고 이거 새로 나왔네요. 팔도 비빔칩. 다이소 코너에서 클리닝 티슈도 삽니다. 마트 빵 코너 코코넛 꽈배기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코코넛 꽈배기 맛있습니다. 안녕, 도화지 전통입니다. 며칠 동안 눈이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닥에 얼어있던 빙판길도 많이 녹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어디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 앞에 바닥이 얼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요새 30대 초반도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 나이대가 주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근데 예전이랑 비교해보면 뭐랄까, 예전에는 그런 감정이 안 들었는데 최근에 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내리는 거 보고서 들었던 감정이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더라고요. 왜 눈물이 맺히는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먼 길을 달려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자연 경관이 주는 제일 많은 느낌을 주는 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
설경, 풍경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는 활력소라든지 아니면은 가련한 감정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감정들을 거쳐왔잖아요. 여러 느낌을 받고 눈 내리는 걸 보고서 눈물이 맺히고,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너진다는데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냥 이러한 감정들도 인간의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예전 일들 떠올려 보면은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고, 이게 이 또한 큰 행복이죠. 뭐 딱히 크게 하는 건 없어도 삶이란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안 보였던 감정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보이게 되고, 생각도 넓혀지고 세상을 넓게 볼 줄 알고,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 겁이 많아지는 건 있죠. 어렸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 모든 걸 줄 수 있듯이 깊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대인관계 좀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것, 누군가와 감정을 쌓는다는 것, 조심스러워지고 겁이 많아지는 면도 있죠. 나이를 먹을수록 겁쟁이가 되어가다 보니까 가끔 내 자신에게도 무수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삶의 의미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계속 여러 생각들이, 우울하고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운 감정들이랑 그런 게 뒤섞여서, 그래서 차라리 일하는 게 속 편하다는 말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그 말 뜻을 나이를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게 좋다, 아무 생각 안 들게.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소중히 생각하며, 그럼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잠깐만요. 주의. 이제 곧 공포 썰툰이 시작됩니다. 노약자 및 임산부는 조심해 주시길 바라시고, 많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제가 겪은 실화이며 썰툰으로 그려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말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어린이집 다녔을 때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목격한다든지 그랬었습니다. 7살 때부터 봤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려웠던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어린이집이 2개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 어린이집이랑 작은 놀이터가 붙어 있는 곳이 있었어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 때도 있었어요. 제가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했었는데, 친구들이 안 오면 절교할 거라고 계속 불러내서 놀이터 가서 놀았었는데, 모래로 소꿉놀이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어린 남자아이가 친구들 옆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 했었는데, 왜냐면 이 친구들이 남사친이 없었는데, 저는 남자애들이랑도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했던 친구들이라 왜 남자애들이랑 노냐면서, 이 친구들은 남자애들은 장난이 짓궂고 유치하다고 남자애들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여자들끼리만 놀자고 그랬던 친구들이라 남자애들 싫어한다던 친구들이 남사친 껴서 소꿉놀이하고 그러니까 묘하더라고요. 남자애는 또래 같아 보이진 않고 중학생 정도로 보였습니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신기하기도 했고, 남자애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같이 놀면서도 희한한 게 그 남자애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웃으면서 친구들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묘했는데, 제가 다 놀고 나서 솔직히 재밌진 않았는데 얼른 집에 가서 메이플 할 생각에, 오늘 재밌었어.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누가 데려온 거야? 처음 보는 애라 궁금해서 라고 예의상 말했었는데, 친구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처음 보는 애 누구? 그러길래 너네 옆에 있는 남자애 있잖아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정적이 흐르다가 저는 냅두고 자기네들끼리 비명 지르며 뛰어가더라고요. 무섭다면서. 그 남자애는 기괴하게 네 발로 기어서 웃으면서 어린이집 벽 속을 통과하더라고요. 제가 홀린 듯이 멍하니 쳐다봤죠. 그 뒤로는 친구들이 저를 안 부르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저 보면 무시하더라고요. 이상한 애라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있지도 않은 귀신을 있다고 하고 제 뒷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크게 상처받았다기보단 상처받긴 받았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를 밖으로 불러내진 않겠지 하고 집에서 메이플 계속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입을 닫게 된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다 보니까 뭘 봐도 본 척을 안 했죠. 어릴 때는 사람이랑 귀신을 잘 구분 못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니까 생각보다 귀신들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노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귀신이라고 하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좀비처럼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귀신만의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표정도 그렇고 느낌이 쎄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도 많았었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초등학교 여자애들 소꿉놀이에 같이 껴서 하진 않잖아요. 이상한 상황들이 많았죠. 귀신 보는 사람들도 어릴 땐 못 모르고 같이 놀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연륜이 생기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 저거 귀신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이후로 조금 섬뜩해져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조금 의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미안하지만 얘도 귀신 아닐까 싶어서 소꿉친구한테 너 귀신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소꿉친구가 뭔 소리냐고 해서 너 귀신이지 맞지 했더니 예전부터 힘이 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정체를 드러내시지. 하, 여기까진가. 는 개뿔.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말들 중에서 최고의 헛소리다. 이게 잠이 덜 깼나. 잠 깨게 만들어줘. 어쭈 공포의 헤드락. 두들겨 맞기도 했었답니다. 소꿉친구는 학교폭력 썰툰에서도 나왔던 인싸 체육반장 그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아파트로 이사가기 전에 빌라에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친척분들이 동네에 모여 살아서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랑 가게 위층에는 이모랑 사촌 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저희 가족이 살았던 빌라가 있었고요. 이 빌라가 터가 안 좋은 건지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외할머니가 이 동네 토박이셔서 잘 알거든요. 집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허공에 여자아이들이 재밌다는 듯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굴만 둥둥 뜬 채로. 어렸어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섭지는 않고 쟤네들은 뭔데 우리 집에 있지? 라는 의문만 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는 많은 귀신들이 저희 집 거실로 들어와서 일렬로 서서 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제가 이때 나이가 어렸잖아요. 저랑 놀아주는 줄 알고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단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세요? 말 걸어도 무시하고 고개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이 기괴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살았던 빌라에서 저희 집이 맨 끝집이었어요. 현관문 밖에 샤시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치안이 걱정된다고 문 밖에 현관문 하나를 설치를 하셨거든요. 끝집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다니는 통로라고 해서 풍수지리 따지는 분들은 끝집은 구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어떤 할머니가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있어 보이셨어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걸 보니 사람은 아닌 듯 했어요. 친구들이랑 빌라에서 숨바꼭질하고 논 적도 있었는데 복도에서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2층을 잘 안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계단에 항상 앉아 있으신 할머니 귀신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2층에 올라가서 숨고 그런 거죠. 그 할머니가 계단 중간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계단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어르신은 제가 알기로는 계단에 굴러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뇌진탕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계단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계단에서 구른 적도 있었고 특정한 곳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의심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어릴 때 살던 그 빌라에서는 계단 난간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한다고. 그 빌라가 물에 잠겨 있다고 해야 하나? 복도 가운데 창고가 있었는데 바닥이 물바다였어요. 창고 안이. 항상 물이 차 있고 흙탕물 위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관리를 안 한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창고에 갔었을 때 하수구 냄새가 나고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생은 밖에서 나가 놀 때가 많았고 부모님은 맞벌이셔서 집에서 혼자 매입을 할 때가 많았는데 방문이 누가 장난이라도 치듯이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힐 때가 많았어요. 창문을 안 열어놨어서 바람 불 일이 없는데도 어렸을 때 살던 빌라 방문들이 민트색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들이 많았죠. 계속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서 방문을 잠그고 게임을 했는데 똑똑 노크를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무서움 반 짜증 반이었답니다. 게임 중이라. 어느 날은 집에 왔더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구가 거실에 이리저리 옮겨져 있었어요. 누가 옮기기라도 한 듯이. 도둑 들었나 싶어서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그랬었죠. 부모님도 이상하다 하시더라고요. 도둑이 집안 가구를 거실로 옮길 일도 없고 엄마는 닭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제가 오후쯤에 집에서 혼자 게임하다가 목말라서 거실로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그랬죠.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를 순식간에 내동댕이 쳤는데 이때가 초등학생이고 할머니는 성인이다 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이때 느낀 게 사람 힘이랑 귀신 힘이랑 다르더라고요. 저항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저를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는데 나는 왜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지 이 생각이 들고 제가 뒤돌아봤더니 현관문에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길래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집 앞에 외할아버지 가게로 도망갔죠. 도망가기 전에 할머니 귀신하고 한참 동안 서로 째려본 것 같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물러나면 내 가족들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난 절대 귀신이 휘어잡을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이대로 물러나면 우리 가족을 만만히 볼 것 같은데 귀신이어도 어르신인데 어떡하지? 존중을 해야 할 텐데 내가 나이가 어린데 윗분을 함부로 대하면 별의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리적인 힘이 안 통한다면 귀신이랑 이러한 다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외할머니가 무당분을 모셔오셨는데 외할머니 친구분들이 아는 점집이라고 가보라고 하셨나 봐요. 손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면서 무당분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빌라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면서 무당이라 해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 사복 입고 계시고 젊은 분이신데 금으로 치장을 많이 하신 거 외에는 별다를 점이 없었어요.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방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할머니가 계셨나 봐요. 집에서 돌아가신 건지 집에 미련을 못 버리시고 그 집에 계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셔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이 빌라에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고 이 빌라가 물이 차 있고 습기 차서 다른 귀신들도 모이는 형국이라고 밖에서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라고 귀신들끼리 자기 집을 만드는 거라고 이사가라고 여기에서 계속 살면은 사고를 당하거나 빈털터리로 망해서 나가거나 심하면 죽어서 나가는 집이라고 그나마 손녀인 제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이 털을 휘어잡고 수호신이 지켜줘서 괜찮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당분이 저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제가 해야 하는 거라고 하시길래 가짜 돈을 만들어서 옥상에서 태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짜 돈을 태우며 기도했었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며. 그때부터는 그 할머니 귀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눈앞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인 것 같은데 집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마지막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전화기 앞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모습, 방에서 쓸쓸히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모습, 고독사 서서 며칠이 지나서 발견된 것 같더라고요.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당들이 점을 볼 때 보이는 형상이라고 형상을 보는 거라고 하시길래 나중에 이사 갔습니다. 그 빌라에서 오싹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죠. 나중에는 그 빌라에 거의 다 돌아가셔서 한 분밖에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안 들어와서 어릴 때 살았던 곳이라 추억도 많았는데 참 안타까웠죠. 끝. 다음 썰툰 예고편 수원 단독주택 편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가족들과 수원의 마당에 있는 큰 단독주택에 이사가서 겪은 일입니다. 첫날부터 느낌이 안 좋았지만 거기 살면서 미스테리한 일을 많이 겪고 일주일 연속 가위에 눌리게 되고 귀신이 춤을 추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잠을 깊게 못 자니 살도 조금 빠지고 몸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주 체해서 병원을 자주 갔었습니다. 원래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이라 평상시에 병원 출입이 잘 없었는데 이 주택에 살면서 병원을 자주 갔던 것 같네요. 동생은 2층 창문에서 밤중에 갑자기 뛰어내릴 뻔한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을 말렸고요. 동생은 기억이 안 난다 합니다. 엄마 아빠는 자주 싸우기도 했고 아빠는 밤중에 혼자 문 잠그고 환청을 듣고 다른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빠가 뭔가 홀린 것 같다고 나가자고 하셔서 친척집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가족이 빙의가 왔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3일 내내 새벽에 울기도 하고 이상 행동을 하고 이 썰투는 이야기가 길어서 약간 장편이 될 것 같고 언제 그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